여러분 안녕하세요, 따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한테요, 저를 봐주시는 분들한테 뭔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제가 잘하지는 못해도 그냥 아는 상식 이 정도만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가 여행 갈 때 팁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행 가시면서 팁에 대한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여행을 가서 호텔이라든가 또는 가이드분들 이렇게 살면서 팁을 얼마나 이렇게 드려야 되나, 또 어느 때 팁을 줘야 되나, 이런 것들을 아마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제가 살면서, 현지에 살면서 저 같은 경우 현지 교민들은 어떤 경우 팁을 드리는지 이런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팁을 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반드시 내가 좀 줘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경우를요, 한번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사지거든요. 마사지 샵에 가서 마사지를 나한테 누군가 해준다,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보통 태국의 마사지는 1시간에 200밭 이 정도 내외하죠. 로컬에 가면은 150밭도 있고요. 150밭에서 200밭 사이가 기본인 것 같습니다. 조금 좋은 데 가면은 200에서 300밭도 되고요. 한국 분들은 이제 보통 다니시면 1시간만 받아도 팁을 100바트씩 드리는 것 같아요. 100바트면은 한국 돈으로 약 3,500원이거든요. 3,500원이면요, 태국 사람들이 어떤 물가 수준이냐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물가 차이가 한 3배 정도가 나거든요. 그럼 한국에서 한국 사람이 10,000원짜리를 주는 것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한국에서 제가 10,000원 팁을 어느 때 주느냐, 글쎄요, 저는 한국에서 팁을 안 주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회사를 다닐 때 보니까요, 저희 사장님하고 이제 높으신 분들, 식사를 하다가 고기를 구워주는 아주머니라든가 서빙을 해주시는, 우리가 이제 자주 가는 식당, 이런 분들한테는 이제 10,000원짜리를 한 잔씩 드리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걸로 봤을 때 내가 남들한테 10,000원을 준다, 이 정도의 느낌으로 태국에서는 100바트를 준다. 우리 여행객들이 가셔가지고요, 마사지를 받으면 100바트를 준다,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사지를 1시간만 받아도 100바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지 로컬에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 2시간,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집사람도 그렇고요, 태국 사람들하고 같이 마사지를 받아보면 2시간에 보통 한 350바트짜리 타이 마사지를 많이 받습니다. 자, 이런 경우 팁으로 제가 50바트를 내거든요. 현지 사람들은 50바트 정도 내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받은 서비스라든가 용역의 대가 약 한 10%에서 20% 사이, 15% 정도, 요 정도가 적당하지, 반값, 200바트짜리 마사지를 받았는데 100바트를 주고 이렇게 과하지는 않고요. 물론 더 준다고 서비스 표시를 더 한다고 그래가지고 감사의 표시를 더 한데서 누가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서비스를 나한테 잘해줬고 땀을 많이 흘리고 나를 위해서 수고를 했다 그러면 100바트를 줄 수도 있고요. 그 이상을 내도 누가 뭐라는 사람 없죠. 자, 그렇게 마사지를 2시간 정도 받고 한 350바트짜리 마사지를 받고 50바트를 이렇게 서비스에 대한 감사로 팁으로 드리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50바트를 받고 너무 적다, 너무 많다, 이런 표시를 하는 게 아닙니다. 태국 문화는요, 주면 주는 대로 감사합니다 주는 거고요, 주는 사람도 내가 이게 적다, 많다, 이런 걸 너무 개의치 않고 내가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정도가 50바트 정도가 적당하니까 이렇게 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지, 이 사람이 이게 너무 적겠다, 많겠다, 이런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50바트를 줘도 되고 10바트를 줘도 되고 20바트를 줘도 됩니다. 다만 10바트는 코인이죠. 코인 동전 하나 이렇게 팁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20바트짜리 지폐가 오고 가는 게 낫죠. 그래서 20바트짜리라든가 또는 더 큰 50바트, 현지 사람들은 그렇게 냅니다. 20바트 주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사지를 받을 때 보통 50바트 정도 저는 그 팁을 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택시를 타는 경우죠. 저희 동네가, 우리 집이 조금 외곽입니다. 논타브리 외곽 쪽에 있다 보니까요, 예를 들어 이제 수완나품 공항에서 제가 올 때가 있었습니다. 수완나품에서 저희 집까지 택시비로요 400바트가 나옵니다. 저는 그 400바트를 타면요, 빨리 오는 길이 있고요, 그 기사들이 보통 다니는 일반 길이 있고요, 제가 아는 우리 동네 뒷골목이 있습니다. 우리 집 뒷골목을 가면요, 동네가 굉장히 으시시하고요, 망고나무, 바나나나무, 이게 과수원들이 있습니다. 그쪽 길로 오면 좀 빨리 오는데 좀 어둡죠. 밤이니까 물론 더 어둡고 가로등도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안 보이죠. 나무에 가려가지고 하늘이 안 보이는 그런 숲길을 그래도 몇 분간 달려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택시기사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무섭다, 귀신 나올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그만큼 무섭습니다. 이런 길로 이제 돌아서 들어오면은 우리 집 같은 경우
태국의 무반 단지를 들어가면 반드시 경비실에서요 제어를 합니다. 자기 아이디, 택시기사의 아이디를 내놔야 되고요. 거기 맡겨야 되고 어디로 가는지 호수 이런 걸 정확하게 기록을 받고요. 다녀와가지고 찾아가지고 나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좀 귀찮죠. 그리고 또 집 앞 호수까지 정확하게 내려주거든요. 문 앞에 내려주는 게 아니라 그 경비실을 통해서 차가 들어와가지고 집까지 들어갑니다. 자, 여기다 내려주고 또 돌아가야 되고요. 나가면서 또 한참 나가야 되니까 좀 미안하죠, 밤길에. 이런 경우 제가 이제 조금 팁을 주는데, 이때도 예를 들어 수완다품에서 왔을 때 400바트가 나온다 그러면 저는 50바 정도를 팁으로 주고요. 아니면 그냥 가까운 동네에서 200바 정도 이내 100바짜리 뭐 요 정도 거리를 왔다. 그럴 때 한 20바 정도, 30바 정도 요 정도를 또 팁으로 보통 줍니다. 그리고 팁이 아니더라도 택시비를 내고 이제 끝자락 있지 않습니까? 이제 98바트가 나왔다. 2바트가 뭐 모자란다. 그냥 100바 좀 드리고요. 잔돈 괜찮습니다. 잔돈도 안 받고요. 이렇게 하는 게 보통의 태국 문화고요. 또 택시기사들은 돌아가야 되고 혼자 멀리 나가야 되니까 손님 없이요. 우리 집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미안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팁으로 뭐 20바트 좋고 30바트 좋고 50바트 좋고 이렇게 줍니다. 근데 과하게 100바트씩 저는 이렇게 팁을 보통 준 적은 사실 없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마사지하고 또 택시기사한테 팁을 줬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저는 어느 때 팁을 주고 싶어지냐면요. 식당에 갔을 때입니다. 식당에 가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한테 주는데요. 일반 서빙하는 서비스맨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제 차를 주차할 때 도와주는 뭐 쉽게 얘기하면 도어맨입니다. 문을 열어주고 차 주차를 안내해주는 이런 직원한테 팁을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보통 저녁을 먹으러 가면은 쇼핑몰이라든가요. 큰 뭐 이렇게 센탄이나 로터스 같은 몰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들어가면요. 차 주차장이 있으니까 도어맨이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도우맨은 없고 식당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 되는데요. 그게 아닌 동네 로컬 또는 묵갔다 고기 뷔페집 이런 데를 가면요. 금요일 같은 때는 차량이 많은 데 같으면 2열 주차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열자 사이에다가 앞에 차를 밀고 이렇게 간격을 만들어 주는데요. 이걸 바로 그 사람들이 해주거든요. 차가 도착을 하면 얼른 뛰어옵니다. 그래서 후레쉬를 들고 와가지고요. 이쪽 이렇게 비춰도 주고 차를 밀어서 간격을 주고요. 정확하게 주차를 할 때까지 이렇게 안내를 해주거든요. 그러면서 주차가 끝나면 와서 문을 열어줍니다. 자, 이런 경우는 돈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들어올 때 하고 나갈 때 하고 두 번을 해주니까 두 번 다 주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좀 나갈 때. 근데 사실 뭐 주차가 어렵고 힘들고 이래서 제가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그냥 서비스로 그 사람들은 달려와가지고 손님을 어서 오세요 맞는 이런 서비스맨들이기 때문에 그냥 고맙다고 제가 이렇게 팁을 주는 경우인데요. 자, 이런 경우 이제 밥을 먹고 나갈 때 이렇게 이제 일어나면요. 이 친구들이 따라옵니다. 따라와가지고 그 타려고 하는 차 그 앞을 가가지고 서성이면서 불빛을 이렇게 비춰주고 또 차를 빼고 넣을 때도 이렇게 코너 봐주면서 손짓을 해요. 괜찮습니다. 나오세요. 들어가세요. 이렇게 해주거든요. 이렇게 이제 몸으로 와가지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척 사실은 없어도 되지만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제가 이제 팁을 보통 20바트를 줍니다. 뭐 더 큰 돈을 줘도 되는데요. 그 정도면은 제 생각에는 뭐 적당한 것 같고요. 얄미운 친구도 있어요. 그렇게 와가지고 몸으로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넣으세요, 빼세요. 이런 친구들은 참 고맙고 열심히 해주는구나. 근데 어떤 친구는요, 이렇게 서서 프레시만 키고요, 이렇게 까딱까딱 합니다. 저기, 여기. 이런 친구들은 참 얄미워요. 그리고 주차를 하면은 이렇게 하다가 얼른 뛰어와가지고 이렇게 문을 잡아주는 척만 해요. 자, 이런 친구는 저는 돈을 안 줍니다. 그런 친구는 왠지 좀 얄밉고요. 좀 하려고 그러면은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이런 자세를 보이는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싶어지죠. 자,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이제 이걸 갖고 이 사람들은 밤새 아르바이트를 하거든요. 식당이 끝날 때까지. 그러면 하루에 한 번 할 때 이제 20바트를 받는다. 그래가지고 한 10대 번을 받으면은 그래도 한 300바트 정도는 되거든요. 300바트면요. 하루 일당입니다. 태국의 서민들. 이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하루에 일당이 300바트 내외거든요. 300에서 한 400바트 사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서비스 정신으로 이렇게 돈을 버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직업이라기보다는요, 이걸 알바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이 저녁에 식당하고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여기 와서 서비스를 해주면서 팁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어쩔 때는 내 차가 여기 뻔히 있고 뭐 도와주지 않아도 당연히 그냥 뺄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키만 들고 이제 먹고 나가려고 하면 막 쫓아오거든요. 그럼 제가 잽싸게 가가지고 그 사람이 오기도 전에 먼저 탁 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버립니다. 그럼 그런 때는요, 이제 집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그래요.
아, 왜 그래? 좀 도와줘. 20밥 좀 도와주면 되잖아. 저 사람들도 고생하잖아. 그러면 저는 아니 뭐가 고생하는데 그냥 서서 당연히 갈 수 있는 거를 뭘 도와주고 그래. 그런 거 안 해도 되잖아. 그런데요, 집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저 사람들은 가난하고 또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학비를 벌거나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밤에 나와가지고 남이 먹는 식당 앞에서 서성거리면서 남들한테 이렇게 좀 서비스로 마음이라도 주면서 이렇게 돈을 버는 거다. 불쌍한 사람들이니까 도와줘야 된다. 자, 이게 태국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한국은 어떤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팁을 준다. 대가의 표시로 감사의 표시를 한다. 이게 이제 팁 문화하고 이게 맞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태국에서는요, 태국 사람들은 좀 어떤 내 마음을 베풀고 내가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남들한테 주고, 그러니까 절에 가서 부처님께 빌고 스님들한테 공양하는 것만이 수행이 아니고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한테 뭔가를 베푸는 거,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야 내가 나중에 이런 열심히 공덕을 쌓아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좋은 데로 갈 수 있고, 또 내가 죽어서도 내세에 좋게 다시 태어난다, 이런 믿음도 있거든요. 이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조금 약간 팁의 개념이 다릅니다. 자, 그리고 또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요, 종업원들한테 이제 계산을 할 때 일어서서 카운터에 가서 돈을 내면 참 좋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다 먹고 나서 영수증이라든가 계산서를 틀고 카운터 가서 내가 먹은 거 계산하고 나가면은 얼마나 이게 편리하고 좋은 시스템인데, 태국은 그렇지 않고요. 먹은 그 자리에서 종업원을 부릅니다. 와가지고요, 그 자리에서 참고서를 보고 확인을 하고 돈을 내고, 또 잔돈을 거실러 오는 것도요, 기다립니다. 일어나지 않고요. 그럼 직원들이 와서요, 동전을 갖고 오거든요. 근데 보면은 대부분들이요, 약 20바트 정도 동전으로 갖고 옵니다. 잔돈을요. 그러니까 지폐하고 잔돈을. 그러면요, 손님들은 대부분 10밭, 20밭, 아니면 뭐 5밭이라도 좋고요. 동전 코인들은 보통 안 가져가거든요. 물론 뭐 동전 코인이 너무 많아가지고 10밭짜리 큰 돈들은 가져가고요. 잔돈을 남기기도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 사람들도 저 학생들이라든가 알바하는 사람들이 조금 어렵고 힘들게 일하니까 내가 이 동전, 코인들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너무 일반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마움의 서비스 표현을 반드시 이 돈으로 하겠다, 이거라기보다는 저 사람들은 당연히 일하니까 내가 도와주는 게 내 수양을 위해서 좋은 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팁을 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요새는 좀 카드화가 많이 돼가지고요, 식당에서 밥을 먹어도 카드로 결제하는 사람들이 좀 늘었습니다. 이럴 경우도 별도로 이제 20바트짜리를 놔주거나 이렇게 놓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고마움의 표시, 저 사람이 나한테 서비스를 굉장히 잘했다, 이런 것도 있지만, 물론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내가 더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나눠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태국에 탐탄이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탐분은 아시죠, 여러분들? 그 스님이라든가 부처님께 이제 공양을 드리는 걸 탐분이라고 하고요. 그게 아니고 탐탄이라는 거는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한때는요, 집사람하고 도시락을요, 이렇게 일회용 도시락을 200개, 30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럴 때 이걸 차를 싣고 저 카오산 아래에 있는 시청이 있거든요. 거길 가서 이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줍니다. 시청 앞에 가면요, 못 먹고 가난하고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이제 못 먹는 사람들, 거기는 또 뭐 날씨가 춥지 않으니까 거기서 막 잡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줄을 서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와서요, 도시락을 나눠주는, 기부를 하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물건, 물질을 조금이라도 남들한테 도와준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가난하지 않은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또 2개, 3개씩 받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좀 얄미워요. 근데 주는 사람은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요, 내가 베푼다, 내가 좋아서 이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가 뭐 잘못했고 잘했고 이런 걸 따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고 싶어서 준다, 아마 이런 문화가 크기 때문에 이 팁을 줄 때도요, 저 사람이 뭐 잘했고 못했고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왜 줘야 되냐, 내 생각으로는 저 사람은 서비스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 주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도 태국에서는 좀 줘야 된다, 이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면 좀 너그럽고 관대하는지, 아니면 본인 수양, 공덕 때문에 그러는지는 몰라도요, 조금은 다른 시각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팁이라는 게 뭐 정해지지도 않고 얼마를 줘야 된다, 또 반드시 줘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안 줘도요, 뭐 안 준다고 화를 내고 때리고 싸우고 이런 사람도 없고요, 뭐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도 물론 없고요, 안 줘도 조용합니다. 마사지 받고 팁을 안 준다고 해도 그 사람이 화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뭐 기분은 안 좋을 수는 있겠죠. 속으로 남들은 다 받는데 나는 왜 안 주나, 이런 사람도 있긴 있지만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팁을 왜 안 줍니까 라고 항의하는 이런 문화도 아니고요, 또 조금 줬다 많이 줬다 이런 거 갖고 불평 불만 하는 문화가 아닙니다. 주면 주는 대로 감사합니다 하는 거고요, 주는 사람도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다만 이런 경우는 주는 게 맞다. 왜냐하면은 보편적으로 남들을 도와주고
내 수양을 위해서, 내 공덕을 위해서 주는 것이 맞는 것이다. 이렇게 태국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팁이라는 것은 뭐 그 크기가 정해진 건 아니죠. 내가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안 주고, 내 마음의 표시지 않습니까? 그 양에 상관없이 내가 뭔가 도움을 받고 고마워서 정말 이 사람한테 내가 표시를 하고 싶다. 주고 싶으면 주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마음이 안 든다. 뭐 줄 필요가 없겠다 생각하면 안 주는 겁니다. 다만 이제 태국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것이 더 좋은 것 같다. 이래서 팁을 주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태국에 뭐 팁 이야기들이 많죠. 이런 거 말고도 뭐 물건을 날라주거나 저한테 뭐 도움을 직접적으로 주거나 또 뭐 제가 어려웠을 때 길을 물어봤는데 자세하게 데리고 뭐 나를 안내를 해준다거나 또 살다 보면요. 태국 우리 집에서도 제가 모르는 뭐 난처할 때가 있습니다. 집사람도 없고 저 혼자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뭐 갑자기 소포 박스를 보내야 되는데 뭐 우편물을 제가 주소를 써야 되는데 못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요. 제가 들고 가가지고 문 열린 집 어디가 문 열려 있나 대낮에요. 갔습니다. 가가지고 여기다 좀 써주십시오. 주소 좀 써주세요. 이렇게 하고 고맙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제가 또 화장품도 하나씩 줬고요. 또 인사 잘하는 앞집 어린애들 이런 애들 한국에서 가져왔다고 내가 과자도 주고요. 우리 앞집에 할아버지 자 고맙습니다. 뭐 소주도 드리고요. 또 우편물 같은 거 매일 잘 챙겨주고 경비원들이 인사 잘하면요. 그것도 고맙다고 지나가면서 뭐 바카스 같은 거 음료수 같은 거 하나씩 주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고마움을 표시하는 방법이죠. 반드시 뭐 돈으로 안 줘도 되고요. 뭐 한국 사람은 돈 주는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태국은요. 돈으로 표시해도 상관없고 물건으로 줘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주는 사람 받는 사람 그 제한이라 뭐 양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아는 거는 없지만 팁에 대해서 제가 살면서 느낀 거 여러분들한테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뭐 고민하지 마시고 팁에는 제가 보기에는 10%에서 15% 많으면 20%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호텔 같은 데서 자고 일어났을 때 뭐 20바짜리 하나 놔도 되고요. 안 놔도 상관없습니다. 뭐라고 그러지도 않고요. 근데 다만 이제 그래도 뭐 한 호텔에서 하루가 아닌 이틀 정도 이상 어지르고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누군가 치워주고 이런 거는 좀 고맙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해줬으니까 뭐 이런 경우는 20바트 놔도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뭐 정확한 지식은 없고요. 이게 뭐 애매한 걸 정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판단입니다. 저의 경우 이제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팁을 줘야 되겠다 느낀 경우를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다음에도요. 또 다른 태국 문화 이런 것들을 한번 또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